네, 최근 조두순,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잇따라 출소하면서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이주한 그 지역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이 어린 소녀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엽기적인 중상을 입혔던 그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에 2020년 12월경 출소한 조두순의 경우 안산시를 아예 떠나라 이런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됐었습니다. 네. 이 조두순의 부인이 안산시에 이사를 가려고 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이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집주인이 미처 알지 못했었습니다. 네. 이 집주인은 이 계약 해지 요구와 함께 인근 주민들까지 같이 합세를 해서 집을 쇠창살로 막는 등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결국 집주인이 위약금을 물어주면서까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었는데요. 또 2000년에 그 여학생 12명을 골라 성폭행한 전과 22번의 김근식은 출소를 앞둔 지난해 10월 법무부 산하에 있는 의정부 소재에 있는 법률보호공단 시설 입소를 타진했지만 역시 의정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이 되었었습니다. 또 수원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경우에도 주민들의 비슷한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이런 갈등들은 주요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리고 대구에 사는 성범죄자들을 조사했더니 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네, 성범죄자들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이 신상 정보가 등록이 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그 성범죄자 알림이라는 것을 통하면 이들이 거주하는 곳을 대강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네. 대구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138명의 주거지를 확인한 결과 절반 이상인 무려 77명이 초등학교 5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확인한 결과 그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300m 이내로 범위를 좁히더라도 무려 10명이나 되는 성범죄자들이 살고 있고 이들 중 이제 심지어 37명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도 아니라고 합니다. 네. 심지어 어느 성범죄자는 한 초등학교와 담벼락을 바로 맞댄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문제 때문에 법무부가 미국의 제시카법이라고 하죠. 이 법을 도입할 거라고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법 어떤 법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제시카법은요, 2005년 2월에 있었던 그 제시카 런스포드라는 한 어린 소녀가 바로 이웃에 있는 존 코이라는 아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아주 잔인하게 살해됐던 그 사건의 피해자 명을 딴 비공식 법 이름입니다. 네. 이웃에게 잔혹한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에 미국 내 전역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는데 그 결과 강력한 법이 플로리다주, 캘리포니아주 등지에서 제정이 됐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은요,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 특히 강간한 성범죄자에게는 초범도 징역 25년형 이상, 그리고 재범인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판사의 감형 재량을 아예 박탈해버리는 내용, 그리고 복역하고 있는 죄수들에 대해서는 일체 감형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평생 동안 전자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치, 또 가장 중요한 이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학교나 공원 등에서 50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제시카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법무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우리 현실에 맞는 법 내용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의 법안 내용 중에 이 형량을 강화하거나 판사의 재량을 박탈하거나 하는 내용보다는 이 거주지 제한 쪽으로 골자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아동 성범죄자, 상습적 성범죄자 이런 사람들이 출소 이후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500m 이내에는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요. 거주 제한 조치는 이게 일괄적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이걸 거의 사실상 완전히 박탈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개별 범죄자마다 위험성을 따로 판단해서 법원이 거주 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쪽으로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들에게도 이 제시카법을 소급 적용을 하는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형벌이 아니라
범죄 예방을 위한 보완 처분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미국과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다른 만큼 실제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네, 이 서울 지역으로 예를 들면 이 학교나 어린이집이 약 한 8천 개 정도 되는데 이들의 평균 거리가 대략 3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게 되면 사실상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 안에서는 성범죄자가 거주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 네. 그 반면 대도시 외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것이 차별적 조치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또 대중교통이 고도로 발달한 우리나라 현실상 이런 거주 제한 조치를 한다고 해서 성범죄 예방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찮은데요. 미국은 1990년 지역사회보호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이런 소아성애자라든지 반사회적 성격을 가진 범죄자들이 출소 이후에 잠깐 거쳐가는 환승장 개념으로 하프웨이 하우스라는 곳에 입소를 시킵니다. 이곳에서 이제 강력한 통제를 하면서 취업 교육뿐만이 아니라 인지 행동이라든지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의 치료를 병행을 하고요. 독일이나 호주는 아예 이런 고위험 수용자들에 대해서 예방적 조치로 구금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로부터 격리를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법조계에서는요, 우리도 이제 단순히 이제 거주 제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적극적인 왜곡의 조치들을 닮아서 법안들을 좀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친절한 법 오늘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수영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